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도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 일정에 저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김한종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느낀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작년, 금년,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작년, 금년 무척 바쁘셨죠. 무척 바쁘셨을 겁니다. 작년 발생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었고, 작년 동부 지역의 수해 피해, 또 금년에는 또 우리 서남부 지역의 폭우 피해, 수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이러한 현장들을 도지사님께서는 공휴일도 반납한 채 모든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그 자리에 저희 도의원들을 함께 참석하도록 해주셔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오신 그 능력에 또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업무 수행 지지도에서 늘 선두권에 계시죠.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두 분의 업무 수행 지지도가 늘 선두에 있다는 것은 우리 전남 도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로서 교육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있어 가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제도 개편이 빈번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정치적, 사회적 여건의 변동과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교육의 건전한 성장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속한 교육 여건 변동, 즉 양적 팽창과 민주제도의 도입, 교육 투자의 증대, 교육 기술의 전문화 등 여러 면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 발전을 위해 부단히 교육 정책이 바뀌고 수정 보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기본 교육 정책이나 학제를 보다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네. 교육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은 많습니다. 제 자랑 같은 얘기지만 우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입니다. 2009년 당시 몇 년간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거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학생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하루에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내내 아이들한테 돈 얘기를 한다고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또 그것도 다 거치냐? 다 거치지도 않고 8, 90%밖에 안 거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거친 애들은 밥을 어떻게 먹이냐? 어떻게 굶기겠습니까? 다 먹입니다. 그렇다면은 90% 가지고 100% 애들을 먹입니다. 그러면 납부한 애들은 10%로 손해보겠죠. 선생님들이 돈을 걷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길래 제가 진도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 급식비를 2009년 하반기부터 전액 지원해 주도록, 저희 지방행정에서 전액 지원해 주도록 해서 그것이 아마 전남 도내에서는 최초였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무상급식 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만큼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열정도 있고, 또 대응 투자건에 대해서도 10% 이상 20%, 30%까지 제가 그런 때 군에서 지원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때 당시에는 제가 그럴 책임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혹시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했던 부분이나 또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해명 또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건입니다. 어떤 걸 눌러야 나오죠? 자막 떴습니다. 네. 교육감님, 지금 소규모 학교가 우리 도내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은 지금 초등학교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60명 이하는 통폐합 기준이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님이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3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 저 표거든요. 통폐합의 목적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학생 수가 너무 과소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적정한 규모로 학교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학부모라든지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반대하면은 이것을 강행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하면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30명, 40명, 30명, 보통 30명 기준으로 봅니다. 30명 내외의 학교를 보면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비율이 1대2입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두 아이를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뭐 경제적인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서 소규모로 활동하고 학습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친구들 속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게 공동체 의식도 함양이 될 거고, 리더십도 배우고, 팔로우십도 배우고, 구성으로서 역할도 배우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런데 작은 학교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학교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에다 기관을 놔두고 학교를 놔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와 소통이 우리 학교가 잘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 것은 논리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니까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작은 학교에 대한 의원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생이 30명 정도 되면은 한 학년당 학생들이 5명 내외거든요. 네. 너무 학생 수가 적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순회 교사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에서 2학년이 공부하는 복식학급이라든지 등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너무 적은 학교는 미래 학교에 대비해서 학교를 스마트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대단히 열악해집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학생 수가 5명 내외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만 3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여 년 이상을 그 작은 그 소규모 학생들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사회적 역량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적은 학교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작은 학교를 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적은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와 저희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소규모 학교에서 아이들을 배운 그 기초 학력은 많은 아이들이 있는 데보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선생님 한 분이 2, 3, 4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점에서 정말 탁월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이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은요, 아이들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기초 학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적은 학교에서 적은 소규모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동아리를 이루어서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셔가지고 통폐합 실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규정에는 이 통폐합하는 것을 대단히 까다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지역 주민의 80% 이상 그리고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낮추어서 학생 중심 관점에서 통폐합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통폐합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논리만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뭐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통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데서 소통의 결과가 원만하게 나오지, 우리 보통 행정에서는 논리만 갖고 설득만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논리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다, 아이들을 위한 그 학교다, 그 통폐합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건을 말씀드렸으니까 교육감님이 우리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 인구적으로 면 단위가 지금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생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깊은 검토를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스쿨버스
뭐 에듀택시죠. 에듀택시 뭐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단 도서 지역이나 뭐 지역 여건이 많은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뭐 아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그 대안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렇게 면단이 있는 학교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면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 면에 있는 초등학교와 작은 중학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통합 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군 단위는 소재지 학교로 통합이 되지 않으려나 저는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 뒤에서 제가 인구 문제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도 25년 후면은 15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그러면 노령 인구가 약 40% 이상 넘어가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25년이라는 것은 뭐 길지만은 금방 30대 젊은 사람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그걸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재지 학교를 육성하는 방법을 나는 장기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다 읍으로 이렇게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 단위는 과밀해지고 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는 갈수록 학생 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그 지역의 적절한 전략적 지점에 초중 통합 운영학교를 잘 운영하게 되면 읍 단위의 과밀화도 막고 또한 지역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또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꼭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본권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진도에 있는 모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전혀 지금 이 내용 없이 지금 질문만 하면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교육감께서 짧게 그 상황 설명을 학교 폭력 6월 8일까지 6월 8일이 아닙니다. 5월 28일까지만 5월 28일 상황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5월 28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사항까지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진도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진도 소재 중학교 남녀 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고받는 즉시 제가 진도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학폭과 관련한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저는 이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 학폭과 관련한 재반 사항을 조사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 2명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는 진도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가 적정했는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원인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은 학생 1명하고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6명 학생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가해자 학생 6명이 이렇게 학교 내에서 이렇게 전담기구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서로 전담기구 내에서는 서면 사과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6명 중에서 1명이 그걸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못하고 학폭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서면 사과 등등으로 나오게 됐지만, 그 이후에도 이 6명 학생과 죽은 학생 간의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학교가 서로 화해하고 조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참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과 유가족께는 심심한 이로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 또 부모님들께서 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속히 회복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수업에 전념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제가 그 상황으로 볼 때 그 첫 번째 1호 사건이 학폭으로 간주가 됩니까? 예, 이제 흔히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갈등이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학폭 하나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참 요즘에 아이들이 참 예민하고 그래서 좀 장난말도 심하게 못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나는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좀 옛날 뭐 꼰대 얘기라고 하겠지만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60명 이상이 학교를 같은 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냐. 학년을 바꿔갖고 올라갔는데 첫날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 출석부를 안 보고 1번부터 저 끝번까지 다 이름을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다 놀래. 와, 선생님이 저렇게, 그 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 존경을 받았어요. 관심을 가지면은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스승이 아닌 학교가 직장인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해결을 못하고 막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감님은 여러 가지 방법 교육도 시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또 문제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교권이 또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조금 애들 훈계를 하거나 뭐 하면은 그것도 폭력이라고 또 해가지고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잘 되려나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기구가 과연 그 애들을 가해자, 피해자 어떤 당하다 보니까 당하는 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희 가만 안 둘란다. 그럼 또 그것도 학폭이라네요. 정당방위로 예를 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학폭이고, 또 뭐 몇시 앉아서 그냥 얘기하면서 너하고 안 놀란다 이런 것도 또 학폭이고, 이 학폭의 기준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아이들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또 지도를 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교육감님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6명 학생들이 한 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학폭을 그것은 압니다. 했다는 가해자였는데 이 학폭이 결정이 나고 난 후에는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 한 명 학생이 6명에 대해서 이렇게 학폭을 했다. 보복적인 말을 하니까 그게 또 폭력이 됐다.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되어 서로가 대책이 뭐 학폭위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폭도 우리 그 사회적 갈등 영역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학폭 지금 준비위원회입니까? 준비위원회에서 많이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죠. 그것이 아니면은 저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거기 가면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그럼 그분 뭐 조정위원이 한 10여 명, 20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건화하기 전에 또 스스로 좀 합의를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 당사자한테 조정위원들이 보통 2사람씩 이렇게 해서 저도 해봤으니까요. 오전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계속 서로 합의 조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다 그대로 끝나요. 그렇듯이 학생들 사건이 어디 뭐 폭력을 써가지고 뭐 상처를 입고 그렇고 어떤 과격한 것이 아니면은 저는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준비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한다든지 그걸 하지. 왜 학폭이 징벌적 기능이죠. 학폭위는. 예. 그걸 해가지고 왜 꼭 벌을 주어야 그것이 학폭위가 기능을 발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학폭위 자체가 저는 조금 과하다. 그래서 학폭위가 하기 전에 징계보다는 우리가 교화라가죠. 애들 지도하고 서로 하야하고 시골에서 물론 도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시골에서 다 아는 처지에 왜 학폭이 일어나느냐. 시민도 이 학교가 학폭 사건이 전라남도 건수의 절반이 지금 이 학교 한 학교에서 발생했죠. 작년에도 작년입니까? 지난 봄입니까? 그때도 발생했고 이건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의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 그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책무성과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학폭 전담기구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꼭 뭐 학폭 대책위원회가 이런 징벌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전에 조정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여성가족정책관님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이 이 대답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갑작스런 출장으로 교육감님이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청과 교육청이 동시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처음입니까? 네. 제가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유치원,
도청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교사 한 분이 담당하는 학생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4세 이상 5세 이렇게 되면 20명 이게 넘어갑니다. 자, 20명, 4세, 5세 아이들이 20명.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읍면별에 따라서 다 한 20명 이상씩은 되는데, 자, 이 아이들을 선생님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과연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부터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예, 3세야, 4세, 5세야 이렇게 학급당 기준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세야 같은 경우 22명. 이 5세야가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신도시라든지 단설 유치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교육과 보육 문제에 열정을 가지신 김희동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육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보육하는 아동수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0조에 아동의 연령에 따른 교사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만 0세 아이의 경우는 교사 한 명이 3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3세아는 15명을 돌보게 되어 있는 등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그런데 흔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그 보도를 접하고 보면은 정말로 그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이들한테 어떤 폭력을 가하는 그런 선생님 계시는 거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했는데 이 숫자를 보고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나가서 이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겠다. 난 초등학교는 애들이 선생님이 통제하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 아이를 혼자 20명을 다 감당한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넘었어요. 영국을 한번 갔었는데 어린이집을 제가 한번 그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아마 한 3,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제 기억에 10명이 안 돼요. 내가 뭐 그때 시어보기는 안 했지만은 보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들 등 뒤로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숫자가 너무 많구나. 애들 관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겠구나.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유아교육과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죠. 요즘에 이게 또 출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이들을 막 교육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더 양질의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담임하는 아이들 숫자를 줄이고 교실도 늘리고 요즘에 뭐 폐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리고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좀 만들었으면은 일거양득이 되지 않으려나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예, 그 유치원은 누리 교육 과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이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학급당 학생 수가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의 상황을 보면은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한 18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병설 유치원 주로 이제 농산어촌에 있는 병설 유치원은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어촌에 있는 병설 유치원과 도시 지역에 있는 단설 유치원에 있어서 이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아주 큽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유아 시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발달을 위해서는 특히 단설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저 수치는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하지는 못한 것은 압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그 시행 규칙으로 돼 있으니까 불형을 고치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꼭 아이들을 양질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고 교육감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김춘호입니다. 예, 총액 인건비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 보시듯이 공무직 인건비가 왜 저렇게 많죠? 예, 평소에 우리 교육 재정에 대해서 해박한 재정 전문에 관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지도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육 공무직원에 관한 인건비가 한 200억 이상 이렇게 초과 편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에 약 140%에 육박하는 예산 편성 비율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109.2%까지 조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다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원의 현실화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이후에 코로나라는 일시적 간헐적 기간제 인력이 약 850명가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부금 대비 집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지난 1회 추경 때는 또 증액을 요청해서 그때는 예결에서 삭감했어요. 그런 삭감한 것을 전부 예결이 도의원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 공무직 그 사람들은 우리 도의원들한테 항의 문자를 보내고 와요. 앞으로 이 지금 조정을 현재 인원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자연 감모가 되면은 저 비율을 맞추세요. 앞으로 예, 증액하시지 말고요.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총액 인건비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교육 공무직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직 그리고 일반직 부문까지 직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98%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 추경 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공무직의 임금 교섭 관련하고 처우 개선 관련해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총액 인건비는 놔두고 다음에 제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국장님은 예산 업무도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국장님하고 지금 문답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은요. 저도 주로 예산 회계 업무를 공개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만 그런지
다른 시도도 그런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 하면은 다른 시도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그걸 한번 구해지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고. 여러 차례 예, 그렇게 하시고 빨리 가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니까 성질별 예산에 목만 있고 세목은 없어요. 또 세목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항이 예산서 봐서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인력관리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 인력관리 담당 부서는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인건비 내용을 보면 각 실, 과외가 실은 없죠. 각 과, 산하기관 전부 다 인건비가 무슨 본 인건비는 없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있어. 근데 본 인건비를 보려고 앞만 찾으려고 해도 내가 찾지는 못했어요. 인건비 통합하시고 인건비 인력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딱 인건비 지출할 수 있도록 총괄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각 과에서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내가 도저히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뒤로 그것은 국장님하고 따로 그것은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급 학교 예산 배부가 지난 연도 걸 보니까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를 보니까 추경을 5번, 6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성립 전입니다. 그래 보니까 도청에서 자료를 각 과마다 드문드문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내주니까 계속 성립 전으로 예산 집행을 예산 편성을 해갖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갖고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본 행위다. 그래서 예산이 12월 달에 성립이 되잖아요. 승인이 되면은 각 과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각 학교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당신들은 무슨 사업에 어느 학교에는 뭐가 나간다 이렇게 해줘야 1년 동안 행정이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수행하지. 그때 보내주니까 예측도 못하고 갑자기 돈이 오니까 이거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정하시도록 하고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또 관사 신설하고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일회 추경에도 있고 2회 추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135억인데 신설이 61억 본 예산에서만입니다. 보수가 58억, 기타 관리비가 15억. 저는 이것을 보고 앞으로 몇 년 건축을 하면 보통 20년, 30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통폐합되고 그럴 학교의 유지 보수는 그만하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임차를 해야 돼요.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관사로 쓰시도록. 그리고 숙소를 지으려면은 소재지권에다가 연립식으로 짓고 각 학교에 따로따로 하나씩은 짓지 말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겠다. 그리고 거의가 누수 보수인데 왜 학교는 누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뭐 건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누수 보수 예산이 엄청 많아요. 학교마다 다 그렇게 비과세고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참고로 학교 건물 무슨 건물이든지 준공검사를 할 때는 비 오는 날 하도록 하십시오. 비 오는 날 하면 누수는 그냥 잡을 겁니다. 의원님 관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사 정책을 다양하게 또 임차 부분까지도 활용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일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없는 지역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관사는 지속적으로 도서백지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20, 30년 되면 기본적으로 누수가 조금 심화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의 각종 그 시설을 추가하면서 옥상에 많은 부분들이 시설되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특히 수해로 호우 피해 중심에서 누수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내가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비 오는 날 중공검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중공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검사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이 예산 집행에서 본청은 아닌데 외청 쪽 바깥에 나가 있는 청,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외청은 예산을 주면은 100% 씁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돈 100만 원 주면서 이거 백화점 가서 옷 사입으라 하면 그 100만 원 딱 맞춰서 100만 원 쓰겠습니까? 돈이 1,000원짜리가 남든 10,000원짜리가 남든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집행을 다 제대로 해요.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을 한 사람이 아주 뭐 도가 텄다 갈까요? 그러면은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딱 맞춰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 제가 돈을 남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이 남습니다. 100원이 남든 1,000원이 남든 몇천 원이 남든 간에 일부러 끝에 가서 연말에 가서는 그놈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당한 집행품이 잡아가지고 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교육청이나 도본청도 마찬가지니까 그건 각성하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청년 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도가 추진 중인 출산 장려 시책들에 대해서 간단히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인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단 저출생 극복을 위한 문제는 전남 생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맞춤형 생애 주기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를 설치 또는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후조리와 안정적인 출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비는 연이에 추가 지원하고 또한 한방 난임 치료는 남성까지 학대 지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그전엔 셋째 아이 이상 감면료를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부터는 둘째 이상까지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 이와 함께 신생아 양육비는 저희가 시군과 함께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출산 시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현금성 정책으로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도에서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는 내년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대체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 없으니까요. 우리 도의 앞으로 인구 문제로 해서 우리 도가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14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관님이나 도지사님 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지사님께서는 좀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그만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학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교실이고 선생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교육을 하고
직장인 선생이 아닌 존경받는 참 스승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교육계가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이 교육계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는 뜻이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미래 인재를 키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또 의장님과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